자료는 맨 처음에 있는 자료가 뭐냐면 구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저쪽 건너편에서 저 밑에 구멍을 보세요라고 그랬는데 그 구멍이 굴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굴뚝, 보통 이제 굴뚝의 위치는 불을 떼는 곳과 굴뚝의 위치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연기가 좀 잘 안 나오는 방향으로 일단 돌립니다. 아궁이도 그렇고 굴뚝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불을 떼는 방향과 불이 나오는 굴뚝 방향이 마주보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구들의 종류에 따라서 불을 뗀 바로 옆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오른쪽, 왼쪽, 뒤에, 심지어는 궁궐의 굴뚝을 보면 원래 건물이 있는 곳보다 한참 뒤에 단장 위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 이제 한 장씩 넘기면서 보면 맨 처음에 이 굴뚝의 구조과 강풍각 같은 경우도 솥단지가 걸리지 않았던 아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갖다 보여드린 거고요. 그 뒤에는 다음 장은 이제 솥단지를 건 형태입니다. 솥단지를 건 형태고요. 이 구조를 갖다가 구조나 원리를 다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지금은 안 되고 좀 개략적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굴뚝에서 연기가 나니까 아궁이에 불을 떼서 굴뚝에 연기가 나가는 건 이 기압차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은 뭐 팬을 달아서 빼기도 하는데 기압이 아래쪽이 보통 높고 위쪽이 낮습니다. 우리가 열 교환 법칙에 의하면 열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흘러가죠. 요거 원리를 좀 이용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제월당 같은 경우는 제 보는 좌측편에 아궁이가 있고요. 그 다음 배면 뒤편에 굴뚝이 있습니다. 보면 그 문이 없는 쪽에 불을 들이고 그리고 사람이 잘 안 다니는 쪽에 굴뚝을 놨죠. 근데 앞에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실 광풍각은 뒤쪽에도 사람이 지내는 곳이죠. 옆쪽에 불 넣는 곳이 있고 앞쪽도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굴뚝을 낼 곳이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좀 미학적인 건데 앞에 계곡이 흐릅니다. 계곡이 흘러서 연기가 계곡 쪽으로 탁 퍼지면 어떤 효과가 있죠? 오, 안개 같을 네, 것 안개 효과가 있죠. 같아. 그런 효과를 누립니다. 근데 이건 미학적인 효과고 가장 과학적인 원리는 뭐냐면 아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한 높이가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방바닥 정도 높이인데 대략 한 이 정도 높이에 굴뚝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 떼는 데보다 더 낮네?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에 한기가 지나갑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열 교환 법칙. 네, 따뜻한 데서 찬 데로. 이 원리를 갖다가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잘 캐치를 해서 그리고 미학적인 것까지 덧대서 이 구두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이 굴뚝 나가는 방향이 여러 형태에 따라서 틀리되는 것 같다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나라에만 굴뚝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굴뚝이 있었죠. 네. 뭐 실내 난로도 있고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네. 굴뚝 타고 오죠. 네. 오늘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굴뚝이 집하고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양의 굴뚝들은 집 안에, 집 안에 있어서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연기를 배출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굴뚝 세우는 게 최선이었던 거고, 음. 굴뚝이 없는 서양 집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굴뚝이 있으면 또 비도 새니까. 네. 네. 그리고 굴뚝이 높으니까 땔감도 좀 많이 들었죠. 그것 때문에 서양에서는 자꾸 난로 문화가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내 난로는 서양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발전이 되어 있냐면 열악한 조건이 계속 되기 때문에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실내 난로가 발전을 할 필요가 없었죠. 예, 굴뚝도 밖에 나가 있고 밖에서 불 때고 그러지 않아도 됐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넘기면 일두고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함양에 가서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아래에 있는 굴뚝이 낮은 거나 이 일두고택도 함양이면 우리나라 전체로 치면 지금 휴전선으로 갈라진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북한까지 포함해서 이 남부지방은 굴뚝이 좀 낮게 있습니다. 낮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이 구들의 기본 원리가 기압차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압의 차이가 높지 않아도 남부지방은 열을 갖다가 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열량이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북쪽 지방에 가면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화력을 좀 세게 해야 됩니다. 좀 장작을 좀 많이 때우더라도 화력을 좀 세게 해야 되죠. 그래서 북쪽 지방에 가면 조금 더 굴뚝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남부지방에 사시니까 이 낮은 굴뚝들을 많이 보시는데 이 중부지방에 사시는 분들만 해도 지금 일두고택이나 아니면 이 남부지방의 이런 굴뚝들을 보면 상상을 못하던 거예요. 이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처마보다 굴뚝 높이가 높아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첫 번째로 이제 굴뚝의 연기가 이 사람이 다니는 데에 안 지나가야 되니까 처마보다 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운 지방이다 보니까 열량을 좀 많이 내기 위해서 굴뚝 높이를 높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운조루 같은 경우도 바닥보다도 오히려 좀 낮은 데에 있죠. 이 구멍을 보시면 어디 물 나오는 구멍처럼 되어 있죠. 이제 물 나오는 구멍이 아니고 이것도 굴뚝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림 보시면 이게 담장이 아닙니다. 담장이 아니고 벽입니다. 네, 벽에다 이렇게 집어넣기도 합니다. 화방벽이라고 해서 원래 집에 벽이 있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벽을 한 겹 더 합니다. 이걸 화방벽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빼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 다음 장에 보시면 가보실 송강정의 굴뚝 찾으라고 그러시면 다 못 찾으세요. 어디에 있냐면 네, 마루 밑에. 네, 마루 밑에. 여기로 오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마루 밑에 그쪽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죠. 송강정도 마찬가지로 마루 밑에 연기가 밑에서 좀 깔리면 안개 효과 같은 게 좀 날 수는 있던데 뭐 좋을까 싶어요. 그 매캐한 연기가 나는데 좋을까 싶은데 이렇게 좀 낮게 깔리게 돼 있고요. 양동마을의 관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동그란 게 하나 있고 네모난 게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네모난 게 있고 옆에 동그란 게 하나 있죠. 이 네모난 부분이 아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동그란 게 굴뚝입니다. 네, 마당에서 그냥 서가지고 불을 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즘 구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요즘 아궁이를 많이 생각하셔서 지금 요 광풍각 이따가 내려가시겠지만 마루 밑에 아궁이가 있어요. 마루 밑에 아궁이 있으면 불 때면 마루 타잖아요. 네, 마루 타죠. 상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 잘 살았던 집들은 전부 숯을 떼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숯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았죠. 궁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불을 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숯으로 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기가 그렇게 아궁이 밖으로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 첫장 구조에서 제가 빼드렸는데 우리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온도가 대략 어느 정도 온도일 것 같습니까? 대략 몇 도 정도?
굴뚝에서 나오는 불을 여기서 세게 떼요. 우리가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세게 뗀다. 낮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요? 낮든 높든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이제 굴뚝 시작할 때 100도는 넘을 것 같은데? 100도는 넘을 거예요. 100도는 넘죠. 옛날에 그 화재도 많이 났었죠. 그죠? 몇백 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아궁이의 온도는 보통 한 600도에서 한 800도 정도 됩니다. 아궁이. 굴뚝 아니죠? 아궁이. 아궁이. 네, 그건 쉽게 상상되시죠? 굴뚝에서 나오는 온도는 여기는 대략 60도 정도. 60도. 맞으셨네. 맞으셨어. 그 구조는 맨 앞장의 구조에 보면 우리 난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하. 난로는 바로 열이 직화로 굴뚝으로 싹 들어가죠. 근데 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불은 개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불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중간중간 구멍들이 있어요. 중간중간 구멍들이 개자리가 몇 개 있으면서 바람도 역류하지 않고 굴뚝을 통해서 열기도 바로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원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굴뚝 쪽에 붙어가지고 화재가 났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 났구나. 잘못 났으면 그럴 수 있죠. 우리 난로처럼 넣으면 바로 열기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러면 화재가 날 수가 있고, 아니면 원리를 좀 잘 못하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굴뚝 근처에서 불이 나서 굴뚝 때문에 굴뚝의 열기로 불이 났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시면 자, 여기는 우리나라 보물, 굴뚝으로 보물입니다. 굴뚝으로 보물인데 첫 번째 있는 건 아미산 굴뚝. 굴뚝. 아미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미산이요? 네, 경복궁에 있는데 경복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얘기해야지. 경복궁에 있는 아미산이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경회루를 만들면서 경회루의 흙을 그 인공 호수니까 퍼서 흙을 쌓아서 만든 곳이 아미산입니다. 아미산에 있는 굴뚝들이 여러 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자경정 굴뚝. 자경정 굴뚝은 담장처럼 만들었죠. 담장 실제로 그 뒤쪽 옆에 보이는 데가 담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굴뚝이 몇 개죠? 자경전에. 자경전 굴뚝에 굴뚝이 몇 개 있을까요? 아, 여기 자전거. 여기가 두 개. 눈에 보이는 것만 10개입니다. 10개? 굴뚝이 10개. 자, 요 위에 모자처럼 되어 있는 게 위에 모자처럼 되어 있는 게 연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가자입니다. 연기의 집이에요. 연기의 집, 집가자를 써서 요 각각 하나가 굴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건물에 있는 그 구들들의 이 연기를 한쪽으로 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쪽에서 다 세운 거예요. 사실 굴뚝은 정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말뜻이 굴의 뚝이잖아요. 이거 굴뚝 아니죠. 그죠? 말이 좀 틀리죠. 정식 이름은 구세입니다. 구세고 굴뚝은 연도라고 그래가지고 만일에 이쪽 황금각에서 부를 때도 굴뚝을 이 뒤쪽으로 뺄 수 있었습니다. 이 뒤쪽으로 빼면 그 연기가 지나오는 기 있죠. 그거를 원래는 굴뚝이라고 했습니다. 굴을 파고 옆에 뚝을 세워서 위에 뚜껑을 만들어서 하는. 근데 이제 저희는 통상적으로 연기가 빠져나오는 서 있는 걸 갖다 굴뚝이라고 하죠. 자, 다음 장 가시면 이렇게 따라 붙을게요.